즐거운 월요일 영광화학 맛집의 고급화학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치울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VBT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VBT, Valence Shell Bond Theory 무슨 뜻일까요? Valence Shell 원자가 본드 결합 이론 원자가 결합 이론으로 그냥 단순히 선으로 나타내었던 결합을 오비탈의 혼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조금 이미지화해서 혼성을 이미지화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VBT 이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혼성입니다. 혼성. 자, 그럼 선생님 얼굴 좀 치워보고 작게 하고 좋아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은 선생님 따로 또 공부를 했더라고. 누군지 비밀로 하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내 강의가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다른 강의를 봤다거나 아무튼 다른 강의를 봤더라고요. 두 개 다 내 강의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은 조금 더 분발해 보겠고 따로 공부했다라면은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S 오비탈이랑 P 오비탈 3개가 혼성을 하면은 왜 혼성 오비탈 4개가 되나요?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고민이었어. 오비탈 1개, S 1개, P 오비탈 3개 더하면 당연히 4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근데 왜 이 아이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 아이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어. 자, 이거는 뭐냐? 외발 자전거야. 외발 자전거의 프레임, 외발 자전거의 휠이죠. 바퀴. 휠과 프레임을 결합하면은 1 더하기 1이잖아. 그러면은 2개가 나올까?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하나 하면은 2개의 SP 오비탈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본다면은 이건 어떻게 나오겠어? 그냥 외발 자전거 1개야. 그렇죠? 1개 더하면 1개야. 2개가 아니라고. 1개죠. 근데 오비탈 개념에서는 S, 요게 S라고 치고 P 오비탈이라고 친다면은 S 하나, P 하나 하면은 2개의 SP 오비탈이 나온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 안 됐을 수도 있어,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그 오비탈의 혼성화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켜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고민에 공감을 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는 게 좋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사실 이것은 물질이잖아, 맞죠? 물질은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오비탈이라는 거는 물질이 아니라 파동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비슷한 파 같은 개념이 형태가 없는 이런 액체를 생각해 봤습니다. 액체. 요거를 S 오비탈이라고 하고 요거를 P 오비탈이라고 한다면은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혼성화한다면 썩는다면은 노란색, 파란색 썩는다면은 초록색 액체가 만들어진다, 맞죠? 그래서 이 혼성의 개념을 이렇게 액체로 표현했단 말이죠. 아직 이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내가 이번에 만들어 봤어. 자, 노란색이 S 오비탈, P 오비탈이 파란색이 P 오비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S와 P 오비탈을 혼성시켜보자. 초록색이 되겠죠. 근데 S 오비탈 20mm, P 오비탈 20mm 한다면은 혼성시킨 혼합액은 40mm, 초록색 40mm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SP 오비탈이 아닙니다. SP 오비탈은 뭐냐? 다시 이거를 원래의 용량대로 20, 20으로 나눈 것을 SPO 오비탈이 됩니다.
처음의 것과 똑같은 부피로요. 그러면은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하나를 합성해서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똑같은 부피로 나누면은 두 개가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번만 내볼게. 이번에는 봤을 때 s오비탈 하나, p오비탈이 3개가 있죠. sp3오비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록색 액체가 만들어지는데 총 부피는 얼마가 될까? 20, 20, 20, 20, 80이 되겠죠. 이게 sp3오비탈이 아니야. 이거를 다시 처음의 부피대로 다 균일하게 20으로 나눴을 때 이게 바로 sp3오비탈이 됩니다. 어떻게 됐죠? 4개가 만들어졌죠. 맞죠? 그래서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3개가 혼성이 되면은 모양 자체는 초록색이 나오지만 이렇게 개수도 처음에 있는 것과 총합과 같아지게 나온다. 이게 바로 혼성화의 개념입니다. 이걸로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또 이해가 안 된다면은 금요일에 했던 것처럼 카톡을 남겨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 알겠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s오비탈과 p오비탈이 혼성이 되면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약간 찌그러진 p오비탈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요 s오비탈에 있는 둥근 구 모양과 p오비탈에 있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 혼성돼서 이렇게 하나의 모양이 나옵니다. 요런 게 바로 sp3 오비탈의 모양이야. 근데 sp 오비탈의 모양도 마찬가지야. s와 p가 혼성되면은 모양은 이대로 다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개수의 차이죠. 알겠습니까? s와 p 오비탈의 혼성은 모양은 이렇게, 개수는 p 오비탈의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이거는 sp3 총 4개의 오비탈이니까 이러한 형태가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가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0도 간격으로 이렇게 혼성이 되는 겁니다. 오비탈들이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테인, 120도가 아니라 109.5도 이런 형태가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비탈의 모양 대신에 기호로 표현했었죠. 맞죠? 짝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짝대기에 화살표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기호를 이용해서 VBT 이론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VBT로 이해하는 밸런스 밴드, 밸런스 쉘, 본드 시어리로 이해하는 메테인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했던 것처럼 이 C는 sp3 혼성 오비탈을 갖고 있고 수소는 원래 1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는 sp3 혼성 오비탈, 요 빨간 거 보이죠? 아까 전에 s 오비탈에서 나왔던 구형, p 오비탈에서 나왔던 이 길쭉한 원통 형태, 요게 전체 4개가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의 sp3 오비탈의 모양이고요. 여기 각각의 H, 1s 오비탈, 구형이죠. 이것들이 각각의 로브라고 합니다. 귓볼이라고도 하고 로브로 이렇게 정면 겹침, 즉 시그마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정면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애들이 충분히 접근을 하면은 오비탈 간의 겹침, 영어로는 오버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각각 모두 정면 겹침, 정면 겹침, 정면 겹침이 일어나서 시그마 결합이 일어나고 홀 전자들은 이런 식으로 짝지어진 전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CH4, VBT로 그려본 CH4입니다. 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오늘은 좀 더 가서 이번에는 C2H6, 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두 다 단일 결합이니까 테인이죠, 테인. 탄소가 2개니까 에테인이라 맞죠? 에테인. 그래서 에테인을 VBT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탄소의 혼성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탄소는 결합각이 109.5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109.5도. 109.5도의 결합각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연 몇 개의 오비탈이 상호작용을 해야 될까요? 4개죠. 4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의 오비탈을 이루기 위해서는 s 오비탈 하나, 나머지 p 오비탈이 둘,
3개 해서 4개의 오비탈이 됩니다. 4개의 오비탈. 참고로 그러면은 PF5 잠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PF5에서 얘의 혼성 오비탈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얘는 5개의 오비탈의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맞죠? 그럼 5개의 오비탈을 만들어 주려면은 p 오비탈 하나, s 오비탈 하나, 둘, 셋 해도 총 4개야. p 오비탈 하나,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3개. 그럼 나머지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그렇죠? d 오비탈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그래서 이거는 s, p, 3, d 혼성 오비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된 옥텟 이론이죠. 근데 얘는 d 오비탈을 사용할 수 있죠. 왜? 3죽이니까. 그래서 3죽 이상의 원소들은 확장된 옥텟 규칙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봅시다. 아무튼 얘는 sp3 오비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혼성화된 결과입니다. 동일한 sp3 오비탈이 에너지, 동일한 준위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 각각의 홀 전자 하나씩. 왜? 얘는 14족,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홀 전자 하나는 가정을 해봅시다. 누구랑 결합을 할까? 탄소랑 결합을 하고 나머지 홀 전자 3개는 각각 어떻게? 3개의 수소와 결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했고 이거를 이미지화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왼쪽 탄소가 sp3 혼성 오비탈을 가진다. 맞죠?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옆에 있는 탄소와 결합을 하는데 이 옆에 있는 탄소도 마찬가지로 무슨 혼성? sp3 혼성이다. 맞죠? 그래서 sp3 혼성 오비탈을 그려주고 얘들이 시그마 결합을 한다.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홀 전자들은 수소의 1s 오비탈과 시그마 결합을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림으로 그려본 에테인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결합 봅시다. 요 결합은 어떤 오비탈 간의 결합이 일어났을까요? 왼쪽의 탄소를 편의상 C1이라 했을 때 C1의 sp3 오비탈, 그리고 오른쪽 탄소를 C2라 하면은 C2의 sp3 오비탈 간의 결합이다 라고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있는 오비탈의 결합은 sp3와 sp3 오비탈 간의 시그마 결합, 그렇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탄소의 sp3 오비탈과 수소의 s 오비탈 간의 시그마 결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는. 자, 한 번 더 이번엔 다음 것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중결합은 어떻게 VBT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은 3중결합도 VBT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감이 오십니까? 왠지 과제에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잘 듣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 있는 에테인의 설명을 잘 들어야지 여러분들도 3중결합인 에타인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구조를 보고 왼쪽 탄소의 혼성화가 어떤 혼성화인지 예측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탄소는 결합각이 보니까 약 120도가 나옵니다. 맞죠? 120도. 120도의 결합각이 나오기 위해서는 몇 개의 오비탈이 상호작용, 반발작용을 해야 될까요? 120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3개의 오비탈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3개의 오비탈이라고 하면은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2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2개. 선생님 편의로 그냥 요 앞에 있는 거 2개를 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2개로 하면은 PZ와 PY 오비탈을 상호작용, 혼성화 대상으로 잡고 요렇게 요 3개를 혼성화시킵니다. 그러면은 3개의 오비탈이 혼성화됐으니까 어떤 혼성 오비탈? SP,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지겠죠. 3개의 sp2 혼성 오비탈. 그리고 남아있는 px 오비탈. 여기에는 아무런 제재, 아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오비탈은 처음 그대로 x축을 향해서 계속 서 있겠죠. 중심을 잡고 불끈불끈. 자, 그렇다면은 이 sp2 오비탈은 평면 삼각형 모양이 될 텐데 과연 이 평면은 어떤 평면일까요? 어떤 평면일까? 원래 PY와 PZ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YZ 평면이 아닐까요? 그래서 YZ 평면으로 배양이 된 sp2 오비탈 평면 삼각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이게 초록색이 sp2 오비탈입니다. 근데 sp2 오비탈이 어떻게 YZ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고 아까 전에 그대로 남아있던 px 오비탈은 그대로 여기 x축이죠. 여기서는 px축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sp2 오비탈은 s 하나와 p 2개로 이루어진 3개의 오비탈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남겨진 p 오비탈은 이 평면과 수직을 이루는 채로 배양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sp2 오비탈이 평면상에 120도 간격으로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고 그것과 수직하게 p 오비탈이 배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에서 본다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각각 sp2 오비탈은 120도 간격, 그 다음에 중심에 p 오비탈. 이렇게 바로 왼쪽 탄소의 혼성 오비탈을 이미지화 시켜 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자, 넘어가서 그럼 이제 결합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 탄소의 오비탈, 혼성 오비탈의 종류는 sp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sp2와 수직 관계에 있는 p 오비탈이 하나 더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3개의 상호작용이 있어야겠네요. 맞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왼쪽 탄소의 파란색 sp2 혼성 오비탈이고 그것과 수직하게 있는 px 오비탈.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수소는 그냥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sp2 오비탈과 시그마 겹침을 하기 위해서 정면적으로 접근하는 모양입니다. 정면으로 접근하는 모양. 그래서 에텐에 있는 각각의 수소는 이런 식으로 시그마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가 서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sp2 결합끼리 또 정면으로 겹쳐지게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sp2 오비탈끼리 시그마 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결합을 했죠. 그런데 가까이 가면은 여기 남아있던 px 오비탈도 겹쳐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 가까이 간다면은 정면으로 겹쳐질까요? 측면으로 겹쳐질까요? 여기 있는 px 오비탈은. 그렇죠. 측면으로 겹쳐집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무슨 결합? 지난 시간에 했던 파이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탄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 하나, 파이 결합 하나, 이렇게 결합이 몇 번 일어나게 되죠? 2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에텐 사이에 이중결합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결합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시그마 결합, 나머지 하나는 파이 결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 수업을 할 때마다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파이 결합이 이렇게 2개가 일어났으면 이게 삼중결합이 아닌가요? 삼중결합? 파란색 하나, 회색 2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자체가 px에 의해서 px라는 한 종류에 의해서 결합되었잖아. 요 자체가 하나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트를 1개, 그 다음에 요거를 1개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개의 결합이 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과제는 아니고요. 생각해 봅시다. 요 에텐에서 수소 원자가 들어와서 포화시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C2H6
즉 에테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중에서 과연 누가 끊어질까요? 누가 끊어지고 수소를 받아들일까요? 바로 두 개 중에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중에서 누가 더 약하다고 했죠? 파이 결합이 더 약합니다. 그래서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그 전자, 홀 끊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요 홀 전자가 수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전자 두 개가 들어있고, 그렇죠? 여기도 전자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자 두 개라는 거는 홀전자죠. 홀전자. 여기 전자는 약간 오비탈의 모양을 봐서라도 약간 조금 더 와이드하게, 브로드하게 퍼져 있습니다. 맞죠? 전자 두 개가 있는데 브로드하게 퍼져 있어. 밀도가 작죠. 하지만 여기는 똑같은 전자 두 개가 있는데 매우 좁은 공간에 전자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전자 밀도가 크죠. 전자 밀도가 크다. 강한 결합. 전자 밀도가 작다. 약한 결합.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중결합을 VBT로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조금 안 된다 하면은 다시 돌려서 한 번 더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 결합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결합은, 시그마 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왼쪽 탄소의 sp2 오비탈과 오른쪽 탄소의 sp2 오비탈 길이의 시그마 결합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왼쪽 탄소에 혼성화하지 않고 남아있는 px 오비탈과 오른쪽 탄소에 마찬가지로 혼성화하지 않고 남아있는 px 오비탈 간의 측면 결합, 즉 파이본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오른쪽 탄소의 sp2 혼성 오비탈과 수소의 s 오비탈 간의 시그마 결합이다. 정면으로 겹쳐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오버랩, 오비탈의 겹침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면은 분량이 작으면은 아무래도 과제의 난이도는 좀 높을 수가 있겠죠. 네. 자, 3개입니다. 자, 교과서 46페이지를 볼까요? 1-42. 에테인이죠. 에테인이 보면은 하나가 탄소는 sp3 오비탈이다. 맞죠? sp3 오비탈 하면은 결합각이 109.5도가 돼야 되는데 요 결합각이 109.6으로 조금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값에서 벗어나는 아주 미세한 차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47페이지에 있는 그림 44를 보면은 이번 sp2죠. sp2는 120도가 돼야 되는데 얘는 121.7도가 나와 있어. 아까 전에는 0.1도의 미세한 차이였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1.7도로 비교적 높은 결합각의 차이가 보이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오늘 과제고요. 요 1번과 2번을 올려주시면 되고, 자, 3번 과제는 다음 주 월요일날 제출하시면 되는데 예상하던 그겁니다. VBT 이론을 이용해서 에타인의 3중결합이 있는 거죠. 결합에 대해서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입니다. 보고서라고 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앞에 것을 가져왔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죠. 이런 식으로 가져왔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맞죠? 그래서 마치 너희가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A4용지에 그림을 그리고 혼성 오비탈 그림을 그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너희가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이 내용을 그림을 그려서 글과 함께 설명하는 보고서, 미니 보고서를 월요일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1번, 2번만 제출해 주시고 월요일날 3번을 제출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카톡으로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면서 다음 수업에 참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안녕.